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들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AMD건 인텔이건 간에 CPU의 수급이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정말 지칠 그런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텔에서 새로운 CPU에 대한 출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인텔 타이거 레이크 CPU의 마지막 퍼즐이죠. TDP45W를 가진 H45 버전입니다. 실제로 이제 CES에서 출시됐던 H35 버전 TDP35W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의 클럭은 높지만 쿼드코어, 그러니까 4개 코어에 8개 스레드를 가진 제품이었기 때문에 H 버전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거 조금 아쉽다. 정말 인텔이 이제 끝나나? CPU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DP45W를 가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H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11세대 라인업을 이해하려면 10세대 코멘 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세대 코멘 레이크의 경우 14나노 공정을 사용을 했죠. 주력으로 판매가 되었던 CPU로 i5는 10300H, i7은 두 가지가 있었죠. 10750H와 10875H가 있습니다. 10750H는 6개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진 제품으로 2.6기가 베이스에 5.0기가의 부스트 클럭을 가진 제품이었고, i7 10875H는 8개 코어에 16개 스레드를 가진 2.3기가 베이스에 5.1기가 부스트 클럭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실제로 10875H는 i9으로 출시가 될 제품을 가격 인하를 해서 출시한 제품이고 AMD 르누아르와 경쟁을 할 만했던 동급의 유일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11세대는 이와 조금 다른 스타일로 출시가 됩니다. TDP35W의 제품과 TDP45W의 두 가지로 제품이 분류가 됩니다. 먼저 CES에서 출시를 알린 제품은 TDP35W 제품군인 타이거 레이크 H35 시리즈입니다. i5 11300H와 i7 11370H가 주력 제품이죠. 두 제품 다 쿼드코어이고요. i5 11300H는 3.1기가 베이스에 4.4기가의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고, i7 12370H는 3.3기가 베이스에 4.8기가의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밍 제품에 사용되는 H 버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말, 정확히는 6월경에 출시 예정인 타이거 레이크 H45 시리즈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주력으로 출시된 제품은 역시 i5, i7, i9이고요. i5는 11400H, i7은 11800H, i9은 11980HK입니다. i5 12400H는 6개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로 이전 10세대에 비해서는 코어 수가 늘었고요. 2.7기가 베이스에 4.5기가의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i7 11800H는 8개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2.4기가 베이스에 4.6기가의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고, i9 11980HK는 역시 8개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2.6기가에 5.0기가의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i5 12400H는 10세대의 i7 11750H의 등급이고, i7 11800H는 10세대의 10875H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나노 슈퍼핀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지금의 내용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고 아직까지 출시되기 이전의 제품이기 때문에 일부 사양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H 버전을 두 가지로 갈라서 출시를 하는 것은 인텔의 나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뺏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제품을 출시를 해놓으면 시장 점유율을 조금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고, H35 버전과 H45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H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코어 클럭이 높기 때문에 싱글 코어의 성능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쿼드 코어라서 발열은 H45 버전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H45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코어가 더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능은 더 잘 나올 것이고, 발열이 조금 더 있을 것이지만 싱글 코어의 성능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가진 특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해야 될 사용자도 조금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H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H 버전 CPU에 비해서는
이게 베이스 클럭 자체가 높고 물리적인 코어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PU를 또 원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U 버전을 사용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하고 H 버전을 사용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높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게이밍을 쓰기는 좀 뭔가 좀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께는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코어의 개수보다는 나는 싱글 코어의 클럭이 높은 게 좋다, 이렇게 뭐 프로그램 특성상 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사용자들 일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로는 물리적인 코어 자체가 4개로 쿼드 코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열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슬림형 휴대용으로 쓰면서 높은 퍼포먼스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링크 H45 버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기존의 높은 사양의 게이밍 제품들의 이제 포지션으로 출시가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나노 슈퍼핀 공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퍼포먼스의 CPU로 이제 제품군들로 출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AMD CPU를 사용을 하고 싶지만 뭐 여러 가지 나에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AMD CPU를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텔 쪽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AMD 세잔급의 성능을 내는 그런 CPU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또 이제 아직은 출시되기 이전의 제품이기 때문에 발열이라든지 퍼포먼스랑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거는 제품이 나오고 나면 분명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